붉은 카네이션.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교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학교 앞으로 나오자 학원차와 자가용들이 대기 중이었다. 성우는 집에 가려고 버스 정거장으로 걸어갔다. 곧 버스를 탔으나 안에는 아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다. 휴, 다행이네. 성우의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졌다. 성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같은 반이었던 형석은 성우에게 늘 심부름을 시켰다. 성우의 책가방을 들게 했으며 공을 자신한테 패스하지 않았다고 체육관 뒤에서 공으로 어깨와 머리를 치거나 밀었다. 성우는 형석에게 대들고 싶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형석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와 합기도, 쿵후까지 배워 싸움을 잘했으며 그를 따르는 친구들도 많았다. 성우는 형석에게 축구공으로 맞던 날 부모님께 이르려고 결심해서 방으로 들어갔으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부항을 떠주는 걸 보고 그만두었다. 아버지의 어깨와 등에 꽂힌 부항컵 속에는 붉은 카네이션 같은 피가 가득 고여 있었다. 어머니는 컵을 떼고 피를 닦으며 머뭇거리는 성우에게 왜? 하고 물었으나 성우는 아니 그냥 하고 서 있다가 나와버렸다. 내가 이런 말하면 부모님은 더 힘드실 거야. 그때 아버지가 외쳤다. 이쪽도 놓아줘.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성우는 담임 선생님에게 형석이에 대해 말할까 고심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나고 들을 말씀이 있다고 하면 형석이 분명히 눈치챌 것이다. 쪽지를 써서 들으는 게 낫겠어. 성우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실문을 나가시는 선생님을 쫓아가 작은 쪽지를 드렸다. 선생님은 성우의 쪽지를 받고 이게 뭐니? 하고 물었다. 하고 성우는 얼른 돌아섰다. 교실 뒷문으로 누군가가 지켜보고 서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종례 시간. 선생님이 학급 전달 사항을 말했다. 친구들을 때리거나 폭행하는 일은 나쁜 일이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재빨리 선생님한테 알리라고 하였다. 종례를 마치고 선생님이 나가자 형석은 칠판을 향해 퍼큐를 하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히히거리며 아이들에게 축구하러 가자며 일어났다. 성우도 끼고 싶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 형석에게 걷어차인 다리가 아직도 멍이 들어 시퍼랬고 콕콕 쑤시기까지 했다. 너는 왜 빨리 안 나와? 형석이가 친구들과 교실을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성우는 할 수 없이 책가방을 들고 형석에게 다가갔다. 형석은 뒤에서 뒤따라오는 성우를 기다려주다가 손바닥으로 성우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3층 중앙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던 체육선생님이 이 장면을 봤는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형석의 친구들이 우린 먼저 운동장에서 기다릴게. 그리로 와. 하고 축구공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형석은 얼른 고개를 숙이고 체육선생님에게 인사했다. 장난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런 형석과 중학교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형석은 그동안 어깨가 쩍 벌어지고 키도 엄청 커 있었다. 성우는 웬만하면 형석을 모른 척 하려고 했다. 수업이 끝나자 형석은 벌써 성우의 책상 옆으로 와서 말했다. 야, 되게 오랜만이다. 나 몰라? 성우는 지난 날이 떠오르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느낌이 들었으나 응 하고 얼버무리며 얼굴을 숙였다. 학생들이 교실문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형석은 성우의 어깨를 붙잡으며 속삭였다. 얘가 완전 사람 무시하네. 성우는 아니야 하며 허둥지둥 형석의 얼굴을 보며 책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형석이 팔짱을 낀 채 떡 버티고 서서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가게 해줘 하는 눈빛으로 성우는 형석을 바라보았다. 형석은 성우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쥐고 있던 공책을 성우의 가슴에 내밀었다. 첫날부터 영어 숙제를 해오라는 것이었다. 성우가 고개를 젓자 형석이 성우의 한쪽 어깨를 딱 잡았다. 너 매일 방과 후에 나 좀 볼래? 성우는 그 순간 초등학교 때 끔찍했던 일이 떠올랐다. 형석은 축구공 다루듯 성우를 발로 찼고 성우를 골대처럼 세워놓고 축구공으로 맞추는 놀이까지 했다. 성우는 사라진 축구공이 다시 날아와 자신을 산산조각 낼 것 같아 온몸에 땀이 흘렀다. 빨리 가자. 이러다 시간 다 가겠다. 같은 반 재호와 한수가 교실 문에 서서 고갯짓을 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럼 할 수 없지. 내일 방과 후에 보자. 치사한 자식. 형석은 성우의 어깨를 공책으로 탁 때리더니 거들먹거리며 돌아섰다. 저기...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을 내뱉었다. 어? 하는 표정으로 형석이 눈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성우는 눈을 내리깔고 손을 내밀었다. 공책 줘. 성우는 버스 안에서 깜빡 졸다가 깨어났다. 햇살이 따뜻해 눈을 감고 있다가 저절로 잠든 모양이었다. 멈춰선 정거장에서 회색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힘들게 올라왔다. 고마워요, 세워줘서. 할머니는 이전 버스가 그냥 가는 바람에 한참을 기다렸다고 운전사에게 말했다. 노인들은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 어떤 운전자는 그냥 지나가는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넘어질 듯 말 듯 의자 손잡이를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다. 이미 앞좌석은 꽉 차 있었고 아무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거나 졸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뿐이었다. 성우는 중간 좌석에 앉아 있다가 말없이 일어났다. 할머니가 아슬아슬하게 손잡이를 붙잡으며 성우의 자리까지 왔다. 할머니는 성우의 자리에 앉자 미안한지 성우의 책가방을 받아주겠다고 우겼다.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형석의 일을 털어놓았을까? 성우는 생각했다. 세상에는 부모님한테 털어놓고 싶지 않은 일도 있는 거야. 성우는 할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아쉬웠다. 아버지는 아침에 일을 나가시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다. 건설 현장에서 철조 구조물을 만들고 건물 짓는 일을 했다. 어머니도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저녁 7시가 돼야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성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여동생밖에 없었다. 수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나 거의 집에 있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면 피아노 학원과 전과목 학원에서 공부했다. 수지는 미스 코리아가 되는 게 꿈이었다. 성우가 얼굴도 이쁘지 않은 수지에게 정말이냐고 묻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자신이 배워야 할 것들이 쓰여 있었다. 그 중에서 이 구절이 성우의 눈에 띄었다. 인품.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
성우는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후 학원을 그만두었다. 형석의 숙제까지 해야 할 시간이 없었다. 게다가 형석은 게임까지 하라고 했다. 게임을 못하는 성우는 걱정이 되었지만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2달 동안 연속으로 하니 그런 걱정은 사라졌다. 성우는 저절로 게임에 빠져들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상위권을 차지했던 성적은 점점 성우와 멀어지고 대신 게임 성적이 올라갔다. 이날도 성우는 집으로 돌아와 책가방을 내려놓고 방문부터 걸었다. 부모님과 수지가 집에 없었지만 게임할 때는 언제나 문을 걸어 잠궈야 마음이 편하고 집중도 잘 됐다. 컴퓨터를 켜고 기다리는데 눈이 침침하고 아팠다.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그랬으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할 수 없지. 숙제부터 하고 게임은 나중에 하자. 성우는 영어 본문을 쓰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눈 때문에 평소보다 2배나 걸렸다. 눈이 흐려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자고 나서 다시 해야지. 성우는 숙제 하나만 해놓고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 날 성우는 버스에서 내려 교문으로 걸어갔다. 자꾸 불안해 학교 가기가 싫었다. 가지 말까? 성우는 양쪽에 맨 가방끈을 쥐고 한참 서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성우가 안 가려고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혓바닥이 돋아 통 입맛이 없어요. 이 바늘 좀 봐. 어머니가 손거울로 혓바닥을 애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입에서 단내가 올라오고 너무 피곤해요. 어머니는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들리도록 말했다. 낮에 졸다가 미싱바늘로 손가락을 박았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비명을 다 질렀다니까요. 성우는 밴드를 떼고 새로 붙이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보았다. 붉은 멍이 들어있는 퉁퉁한 손가락을 보자 성우는 고개를 돌렸었다. 성우는 학교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우는 운동장을 걸어가면서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시력이 떨어졌나?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학교 본관에 걸린 시계는 분명 또렷이 보였다. 이상하네. 숫자는 전부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시계가 돌로 변하기 시작했다. 왜 이러지? 성우는 자신이 잘못 보았다고 생각해 또다시 쳐다보았으나 분명 시계는 돌로 변해 있었다. 아이들이 성우를 치며 가자 정신이 퍼뜩 들었다. 성우는 안경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하며 교실로 들어갔다.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형석이 까불거리며 걸어왔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책을 내밀었다. 자식! 형석이 성우의 등을 가볍게 치며 뒤로 갔다. 형석의 어깨가 춤을 추고 있었다. 영어 시간이 왔다.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러 교단에서 내려왔다. 반바퀴 돌아 성우의 책상까지 왔을 때 성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숙제. 성우는 선생님에게 공책을 슬며시 내밀었다. 선생님이 사인을 하려고 자신 쪽으로 공책을 잡아당겼다. 그때 선생님의 팔이 숭숭 구멍 뚫린 현무암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게 뭐야? 겨우 2주라고 말았어?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뒤로 가 손 들고 서 있어. 성우는 시뻘개진 얼굴로 사물함 뒤로 가서 손을 들었다. 성우는 숙제 때문에 혼나는 것보다 돌로 변한 선생님이 마치 용담처럼 보여 웃음이 나왔다. 크크. 성우는 손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으려 했다. 형석이 뒤돌아보더니 팔뚝을 걷어붙이며
조까 하는 신용을 했다. 성우는 웃음을 멈추었다. 선생님이 앞줄을 검사하고 나서 뒤쪽으로 왔다. 형석은 영어 공책을 쫙 펼치고 선생님이 다가오자 보란듯이 내밀었다. 선생님은 재우와 한수의 숙제도 차례로 검사하고 앞으로 걸어갔다. 재우가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성우에게 옆구리로 손가락 욕을 했다. 학생들 2명이 숙제를 안 해와서 성우처럼 뒤로 나왔다. 그 아이들도 형석의 패거리한테 숙제를 뺏긴 게 틀림없었다. 선생님은 숙제 검사를 끝내고 교탁으로 올라갔다. 성우는 손을 들고 있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숭숭 구멍 뚫린 돌덩이가 말했다. 너희들 이제 들어가. 성우가 의자에 앉자마자 교탁 앞에 서 있던 돌덩이가 갑자기 팍 하고 터졌다. 교탁 앞은 순식간에 검은 먼지로 가득했다. 성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자, 첫 단락 누가 좀 읽어볼까? 선생님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교탁에 비추는 햇살로 검은 먼지가 둥둥 떠다니는 게 보였다. 앞에 앉은 아이들이 먼지로 인해 기침을 했다. 그러나 선생님만 자신이 돌덩이로 변했는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누가 읽어볼까? 선생님이 재호의 이름을 불렀다. 성우는 수업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학교 뒷문으로 나와 주택가로 걸어가는 중이었다. 책가방이 가벼운데도 자꾸 어깨가 처졌다. 성우는 파란 쪽이 없다면 형석이가 나를 괴롭혔을까 하고 생각했다. 내가 병신이라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거야. 그 애는 자신한테 필요한 애들만 괴롭히니까. 학교 뒤에는 일반 주택가 골목들이 많았다. 골목을 지나 담벼락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공터로 갔다. 이미 형석이와 2 아이가 벽에 붙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재호가 미끈하고 하얀 얼굴로 오, 왔어? 하며 미소를 지었다. 재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수는 담배를 피우다 말고 캑캑 소리를 냈다. 한수의 두꺼운 턱과 불룩한 뱃살이 출렁거렸다. 형석의 피부는 요즘 들어 더 까무잡잡했다. 운동을 많이 하는 모양이었다. 형석이 성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성우는 자신의 호주머니에 천천히 손을 넣었다. 잠시 후 형석의 검은 얼굴이 일순간에 일그러졌다. 애게 겨우 3,000원이냐? 지금 장난해? 형석의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다 말고 일제히 성우를 보았다. 성우는 어머니의 지갑을 훔치려고 가방을 뒤졌었다. 가방 속에는 어머니의 누런 비닐 골무와 반창고, 맨솔에 담가 낡은 쪽가위가 나왔다. 지갑도 헤어져서 너덜너덜했다. 돈을 꺼냈으나 다시 지갑에 넣었다. 10,000원짜리 1장과 구겨진 1,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다. 형석은 자신의 교복 바지에 돈을 쑤셔 넣으며 이죽거렸다. 이거 안 되겠네. 형석이 손을 뻗어 재호에게 담배 하였다. 활처럼 눈웃음을 지으며 재호가 달려와 담배를 건넸다. 피워. 형석이 성우에게 고갯짓을 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쭈구리. 형석의 팔에 탱탱한 힘줄이 섰다. 형석은 어느 결에 성우의 목덜미를 부여잡았다. 성우는 자신의 입에 담배를 쑤셔 넣는 형석에게 몸부림쳤다. 담배가 부러지자 형석이 성우의 뺨을 후려쳤다.
성우는 옆으로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야, 넌 내 개야. 알아? 성우는 코를 만졌다. 코피가 터져 손에 붉게 묻었다. 일어나려고 허리를 들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재호와 한수가 키득키득 웃었다. 월월! 재호가 개 짖는 소리를 냈다. 다음부터는 돈 좀 많이 가져와. 그럼 안 맞잖아. 성우는 휴지가 없어 코피를 흙에다 문질렀다. 코피는 계속 나와 성우의 손을 붉게 했다. 그때 건물 위층에서 창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성우가 쓰러진 채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다. 한수와 재호는 담벼락에 달려가 바짝 몸을 붙였다. 형석은 오히려 창문에 서 있는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저씨가 형석이와 나를 내려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바로 문을 닫았다. 성우는 피 묻은 손을 흙으로 비비며 일어나려고 했으나 형석이 발로 성우의 어깨를 짓눌렀다. 운동화 좋네. 새로 샀냐? 성우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야, 하루만 빌리자. 그냥 빌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형석은 발을 내려놓더니 두 아이에게 말했다. 얘들아, 운동화 벗겨. 재호와 한수가 달려와 성우의 운동화를 잡아당겼다. 발이 없다면 나에게 이랬을까? 발이 없으면 오히려 불쌍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성우는 문득 다른 반에 소아마비 걸린 학생이 부러웠다. 형석은 오히려 나를 피하려고 했을 거야. 발이 없어 재수없다며. 형석은 땀내 나는 자신의 신발을 벗고 성우의 신발을 신었다. 형석은 신자마자 흙에 앉아있는 성우에게 말했다. 이 새끼 운이 엄청 좋네. 형석은 에이씨 하며 성우의 운동화를 벗어 던졌다. 운동화 사이즈가 맞지 않는 모양이었다. 오늘은 뭐 먹고 싶냐? 형석이 재호와 한수에게 물었다. 떡볶이? 순대? 재호가 히히거리며 둘 다 하였다. 형석은 그래 오늘은 내가 쏘지 하며 가자고 하였다. 성우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자신의 운동화를 주우러 기어갔다. 형석은 성우를 보며 병신 꼴값 떠네 하며 두 아이와 함께 가버렸다. 성우는 겨우 일어나 운동화를 신었다. 어지러웠다. 교복에 묻은 흙을 털어내도 그대로였다. 코피 묻은 손과 얼굴을 씻으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씻을 곳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구멍가게로 들어가 화장지가 있는지 물었다. 아저씨가 코피가 흐르는 걸 보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끊어서 주었다. 성우는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하였다. 아저씨는 온통 바지에도 흙이 묻었다며 빨리 가서 씻어야겠다고 하였다. 성우는 인사를 하고 화장지로 코를 감쌌다. 어른들은 학생들의 세상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들에게는 별게 아니니까. 니들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그래, 나도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성우는 혼자 터벅터벅 걸었다. 그 순간 사람들과 차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다. 돌, 돌, 돌. 성우는 미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눈이 이상해. 성우가 맞는다는 사실을 학생들 몇 명은 알고 있었으나 쉬쉬했다. 형석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형석은 자신의 일을 선생님이나 그 누구한테 알리기만 하면 부모님을 죽여버릴 거라고 하였다. 게다가 경찰에 신고하면 반드시 나와서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증거가 없으니
붙잡힐 이유도 없다고 헤헤거렸다. 성우의 짝이었던 희철은 재호의 숙제를 해주더니 어느 날 형석과 얘기를 했다. 그리고 결국 책가방을 싸서 혼자 앉은 한수 옆으로 갔다. 성우는 혼자가 되었다. 한 번은 형석이 칼을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떠냐? 하고 희철에게 물었다. 희철은 말을 하지 않고 형석의 눈치를 살폈다. 형석이 좋지? 하니까 희철이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야, 좋긴 뭐가 좋아? 하자 희철이 입을 꾹 다물었다. 희철은 자신을 버리고 형석의 아바타를 살려고 하였다. 그래야 맞지 않고 편안하게 졸업하지. 희철의 말이었다. 성우가 희철에게 말을 붙이려고 하면 그는 고개를 돌려 한수와 떠들었다. 이제 희철은 성우와 다른 위치에 있었다. 그런 희철이 아프다며 학교를 결석했다. 희철의 얼굴은 초췌하고 부스스했다. 형석의 패거리와 몰려다니지도 못했다. 수업이 끝나면 희철의 어머니가 희철의 책가방을 메고 데리고 갔다. 얼마 후 희철이는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성우는 학교의 학자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교실 책상에 앉아있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은 온화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준 국어 프린트를 풀고 있었다. 성우는 문제를 풀다가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이 하얀 석영처럼 반짝거렸다. 왜 자꾸 돌로 보이는지. 다 풀었나요? 국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얀 돌은 반짝거리며 책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이 부셔 돌을 볼 수가 없었다. 고개를 떨어뜨렸다. 국어 수업을 끝내고 화장실에 가려는데 한수가 발을 걸었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형석이가 음악 시간 끝나고 보재. 왜? 한수가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성우는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이따 보잔다. 라는 말이 멜로디처럼 들렸다. 음악 선생님이 4월의 노래를 시켰다. 재호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재호의 목소리가 고성까지 올라갔다. 선생님이 듣기에 너무 좋다고 칭찬했다. 재호가 좋아서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며 앉았다. 그 옆에 앉은 형석이가 팔짱을 끼며 다리를 꼬았다. 선생님이 천천히 돌로 변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피아노를 연주했으나 땡땡 하는 둔탁한 소리로 들렸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성우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돌이야. 선생님이 돌이 됐어. 피아노 소리가 멈추었다. 피아노 의자에 놓여있는 커다랗고 길쭉한 돌이 소리쳤다.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노래 안 해? 돌이요. 선생님이 돌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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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하는 소리만 사방에서 들렸다.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앞다투와 음악실을 튀어나가려고 하였다. 성우도 덜덜 떨며 일어났다. 학생들이 뛰쳐나가자 형석이 일어나 재호와 한수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씩 웃으며 이상한 눈빛을 교환했다. 형석은 앞으로 걸어가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재호와 한수가 쫓아나왔다. 형석은 피아노 옆으로 가더니 의자에 앉아있는 큰 돌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다. 돌은 끄덕없었다.
형석은 창피한 지 손으로 힘껏 돌을 밀었다. 쿵! 돌이 피아노 아래로 쓰러졌다. 재우와 한수가 웃겨 죽겠다며 다리 한쪽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형석도 두 팔을 쳐들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추었다. 유후! 그들이 몸을 흔드는 동안 성우는 하지마!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뒤에 나가는 성우를 형석이 불러세웠다. 야, 너 음악 시간에 있었던 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죽어. 성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 이히 하며 웃었다. 성우는 복도에서 형석의 패거리가 뭐하는지 보았다. 형석은 피아노 아래에 떨어진 대형돌을 들어올렸다. 한수와 재우도 합세에 들었다. 안 돼! 내려놔! 돌에서 음악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히히,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청 재미나게 해드릴게요. 그들은 돌을 창문으로 들고 가 으쌰하며 창틀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있는 힘껏 손으로 돌을 밀려고 하였다. 돌은 안 떨어지려고 악착같이 힘을 주고 있었다. 형석은 안 되겠는지 소리쳤다. 야, 다들 비켜! 형석이 갑자기 뒷발질을 했다. 재와 한수가 오 하며 박수를 쳐댔다. 돌은 사람 살려 하며 아래로 떨어졌다. 쿵! 정원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성우는 울면서 교문을 나왔다. 정원에 떨어진 큰 돌은 독서하는 소녀의 조각상에 맞아 깨져 있었다. 성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학교를 나오자마자 파출소로 향했다. 한참을 걸어 파출소 앞에서 일단 멈추었다. 안에 경찰들이 앉아 있는지 확인했다. 성우는 걸음이 떼어지지 않았다. 증거가 없는데 무슨 수로 날 고소해? 히히. 형석의 깝죽거리는 목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파출소 안의 경찰들이 서서히 돌로 변했다. 성우는 그 자리에 놀란 채 서 있었다. 학생, 여기서 뭐해?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다행이었다. 뒤에 탄 경찰관이 어떤 학생과 함께 내렸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우는 얘기를 하려다가 그 학생을 보고 뒷걸음질을 쳤다. 그는 희철이었다. 학교에 나오지 않아 아픈 줄 알았더니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희철이 성우를 보고 윙클하며 경찰에 끌려갔다. 희철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성우는 겁이 났다. 내가 여기에 왔다는 걸 희철이 형석에게 말하지 않을까? 희철은 경찰한테 끌려가면서 뒤돌아보았다. 그들이 파출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딱딱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들이 조약돌로 변한 것이었다. 어라, 이게 웬 행제? 희철이가 서둘러 조약돌 2개를 주워들었다. 야, 너도 봤지? 이거 참. 경찰들은 조약돌로 변해 있었다. 선생님들이 큰 돌로 변한 것과 달랐다. 희한했다. 저 돌로 맞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았다. 그런데 희철이 돌을 가지고 위로 던졌다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닌가? 야, 너 당장 내려놔. 돌에서 경찰들의 목소리가 났다. 당장 안 내려놓을래요? 히히. 희철이 갑자기 성우에게 받아! 하며 돌 하나를 던졌다. 성우는 바닥에 떨어질까 봐 얼른 받았다. 야, 너 파출소에 던져봐. 희철이 성우에게 말했다. 성우가 싫다고 하며 고개를 저었다. 병신. 희철이 입에서 이 말이 새어나왔다.
희철은 뒤로 걸어오더니 파출소를 향해 냅다 던졌다. 쨍! 유리문이 깨졌다. 희철은 마저 던지려고 돌! 하며 손바닥을 내밀었다. 성우는 안 된다고 뒤로 물러났다. 희철이 달려와 강제적으로 그의 품 안에 넣은 돌을 빼앗아갔다. 돌이 내려놓으라고 소리쳤다. 희철은 돌을 빼앗아가 던지려고 팔을 쳐들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멈추었다. 오늘따라 참 심심하네. 희철은 돌을 잡은 채 순찰차로 갔다. 돌의 뾰족한 부분을 쥐더니 찍 소리나게 긁으며 빙 순찰차를 돌아갔다. 희철은 다시 돌을 주머니에 넣고 말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성우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안 따라가려고 하자 희철이 말했다. 너 내가 형석이 만나는 거 몰라? 성우는 할 수 없이 파출소로 들어갔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희철은 의자 위에 조약들을 놓으며 야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러면서 아까 던졌던 또 다른 조약들을 빨리 주워라고 시켰다. 그러나 성우는 못하겠다고 하였다. 희철이 욕을 해대며 자신이 직접 가서 주워왔다. 야, 요긴하게 쓰겠는데? 희철은 돌들을 자신의 잠바에 넣더니 똥이 마렵다며 바지를 내렸다. 성우는 그 광경을 보고 파출소를 도망쳐 나왔다. 희철은 쫓아오지 않았다. 혹시 형석에게 말하지 않을까? 성우의 이마와 겨드랑이에 땀이 났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넜다. 길을 걷는데 전통 중국 식당 문이 열리며 담임 선생님이 나오고 있었다. 인사를 해야 하나 망설였다. 학교 쪽에서 형석이도 내려오고 있었다. 큰일이다 싶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담임 선생님 뒤로 곧 남자 한 명이 따라 나왔다. 형석이가 중국 식당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형석의 아버지 모양이었다. 허리를 자주 굽히는 모습이 아들을 잘 좀 부탁한다는 뜻 같았다. 선생님이 형석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형석의 아버지가 과일 바구니를 선생님께 드렸다. 선생님은 감사하다며 받아주고 윗길로 올라갔다. 형석과 아버지는 중국집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형석의 아버지가 서서히 돌로 변하고 있었다. 형석은 놀라서 다리를 구르며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형석의 아버지는 이미 선생님들처럼 큰 돌이 되었다. 형석은 울면서 아버지를 흔들었다. 커다란 돌은 너무나 커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형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비명을 질렀다. 중국 식당 문이 열리며 주인이 튀어나왔다. 형석은 울면서 뭐라고 하고 있었다. 곧 배달부가 따라 나왔다. 배달부는 돌을 보고 배달해 주겠다고 하였다. 형석은 울면서 택시를 탔다. 형석이 우는 것은 처음 보았다. 배달부는 큰 돌을 보며 발로 툭 차고 옆으로 돌면서 살펴보았다. 성우는 PC방에 들어가 형석의 게임 아이템을 체크했다. 한참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의자를 쳤다. 뒤돌아보니 재호였다. 여긴 웬일이냐? 재호가 성우의 컴퓨터를 보았다. 형석의 아이템을 위해 싸우는 중이라는 것을 알자 그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재호는 성우의 어깨를 치며 잠깐 나가자고 하였다. 일어나기 싫었으나 재호를 따라 나갔다. 재호는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었다. 계단이 나왔다. 재호가 들어갔다. 너 희철이 만났다며? 성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우려했던 것이 왔다. 재호는 할같은 눈웃음을 지으며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재호는 건들거리며 계단 모서리를 운동화로 비벼댔다. 그것도 파출소에서? 아니냐? 재호가 눈을 치켜뜨고 성우를 쏘아보았다.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맞나 보네. 재호가 손을 빼 양손을 쓱쓱 비볐다. 희철은 갈 때까지 간 애야. 완전 쓰레기지. 가끔 학교로 찾아오는데 네 얘기를 하더라. 우리를 신고하러 파출소에 갔다며? 성우는 아니라고 손을 저었다. 뭐가 아니냐? 다 아는데. 하며 재호가 성우를 빤히 보았다. 아니라고 했지만 벌써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있었다. 걱정 마. 이 사실은 나만 아니까. 내가 너 손 좀 봐줄 테니 형석이한테는 입 다물라고 했어. 재호의 말에 갑자기 안도가 됐다. 울고 싶었다. 재호가 성우에게 다가왔다.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재호가 점점 성우 앞으로 다가왔다. 왜 그래? 성우가 뒷걸음질을 쳤다. 형석이한테 말 안 할 테니 가만히 좀 있어. 성우는 문고리를 잡았으나 등을 기대 돌릴 수가 없었다. 재호가 성우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성우는 재호의 가슴을 힘껏 밀쳐냈다. 비틀거리며 재호가 뒤로 밀렸다. 재호의 얼굴빛이 싹 바뀌며 씩씩댔다. 너 형석이한테 다 말할 거야? 완전 뒤졌어? 재호의 말에 성우는 풀이 꺾여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재호가 다시 달려들었다. 성우가 얼굴을 돌리며 재호를 떼어내려고 하였다. 이놈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재호가 성우에게서 몸을 뗐다. 재호가 나이 든 아저씨를 빤히 보았다. 아저씨, 왜 남의 사생활에 간섭이세요? 어쭈 요놈이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아저씨가 마저 계단을 올라왔다. 재호는 아저씨가 올라오자마자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를 후려쳤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저씨가 바닥에 쓰러졌다. 아래층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야 무슨 일이 있니? 하며 아저씨의 친구분이 계단으로 올라왔다. 재호는 성우를 밀치고 문으로 도망쳤다. 괜찮냐며 성우가 아저씨를 내려보았다. 아저씨의 얼굴은 딱딱한 돌로 변해 있었다. 친구분이 와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소리를 쳤다. 성우는 재호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성우가 PC방에 돌아왔을 때 재호는 도망치고 없었다. 성우는 집에 돌아왔다. 부모님도 여동생도 아무도 없었다.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형석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다. 내일까지 돈 꼭 가져와. 마지막 기회야. 라면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옷을 뒤지기 시작했다. 작업복에서 10원짜리 동전 2개가 나왔다. 화장대 서랍을 죄다 열었다. 물파스와 안티프라민, 알 수 없는 약봉지들만 가득했다. 내일 꼭 돈을 가져와라. 알았냐? 으르릉 왈왈. 한수와 재호가 옆에서 개 짖는 소리를 냈다. 안방문을 쾅 발로 찼다. 어떻게 돈을 구하지? 여동생의 방에 들어갔다. 수지는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성우는 수지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둥그런 사탕통이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 수지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뭘 사드릴 거냐고 성우에게 물었다. 모르겠다고 하자 돈은 있어? 하였다. 같이 돈을 합쳐서 선물을 사자고. 성우는 형석에게 용돈을 빼앗겨 아무 말도 못했다. 수지는 사탕통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자기는 돈을 다 모았다고. 그러면서 통을 열었다. 5,000원짜리 하나와 1,000원짜리들이 꼬깃꼬깃 접혀 있었다. 수지는 얼른 뚜껑을 덮으며 나 간다 하였다. 그 통이 어디 갔지? 성우는 책꽂이를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수지가 튀어들어올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조개 껍질과 돌멩이들이 놓여있는 장식장에 사탕통이 있었다.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돈만 빼고 사탕통을 올려놓았다. 방문을 얼른 닫고 나왔다. 성우는 학교에 가고 있었다. 어젯밤 수지는 통을 안 열어본 모양이었다. 아침에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기 때문이다. 수지의 얼굴을 피해 먼저 집을 나왔다. 수지가 오빠 잘 갔다 와 하는데 뜨끔했다. 두 번째 수업이 끝났다. 형석은 담임 선생님한테 조퇴를 하겠다고 하였다. 형석의 얼굴은 열이 나서 벌겠다. 형석이 가자 재호가 한수 옆에 앉아 장난을 쳤다. 그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다. 성우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머니 속에 돈을 만지작거렸다. 왠지 기뻤다. 수지가 돌아오기 전에 사탕통에 도로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오니 수지는 없었다. 사탕통을 열었으나 망설였다. 형석이 언제 또 돈을 달라고 할지 몰랐다. 수지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까지 가지고 있기로 했다. 일요일 아침 5시 40분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돈 갖고 나와. 니네 집 근처야. 니은 편의점 앞에서 기다린다. 창밖이 아직 어둑했다. 성우는 눈을 비비며 나가야 하나 망설였다. 부모님은 주무시고 있었다. 성우는 한숨을 내쉬다가 서랍 속에 있는 것을 꺼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길을 따라 내려갔다. 멀리 편의점 앞길에 남학생들이 키득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집에 가지 않고 밤새도록 PC방을 전전한 모양이었다. 성우는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희철이가 나왔다. 성우는 걸음을 멈추었다. 희철은 편의점 앞에 있는 비치 의자에 앉아 캔 음료를 땄다. 목이 마른 것 같았다. 성우를 보고 재호가 유후! 까불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형석은 성우가 다가가자 손부터 내밀었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냈다. 그 광경을 희철이가 이죽거리며 보았다. 희철은 전번과 달리 얼굴에 흉터가 나 있었다.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모양이었다. 빌려줘서 고마워. 형석은 돈을 들고 재호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 이제 갈래. 성우가 말했다. 벌써? 섭섭하기 싫이. 기다려. 형석은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형석의 손에 카네이션 꽃바구니가 들려져 있었다. 형석이 희철에게 턱짓을 했다. 희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자에서 일어나 성우에게 다가갔다. 성우는 피하려고 하였으나 재호까지 다가왔다.
성우는 길 한가운데에서 서버렸다.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 아주머니가 성우를 보았으나 돌아보지 않고 걷기만 했다. 편의점 건물 맞은편에서 나온 아저씨도 성우를 못 본 척 버스를 타러 갔다. 편의점에 남자가 분명히 있는 걸 봤는데도 문 한번 열어보지 않았다. 아무도 성우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성우는 CCTV가 있는 쪽으로 그들을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그것을 알고 성우를 길 가운데로 모은 것이었다. 가게 해줘. 성우가 형석이에게 말했으나 그는 카네이션만 킁킁 맡을 뿐이었다. 희철은 재호와 함께 성우를 마치 친한 친구처럼 어깨동무를 한 채로 끌고 갔다. 형석은 뒤에서 붉은 카네이션 바구니를 들고 따라왔다. 조금만 참아. 희철이 말했다. 봐둔 데가 어디지? 형석이 물었다. 조금만 더가 왼쪽 골목. 그들은 주택가로 성우를 끌고 갔다. 성우도 종종 지나치며 보았던 무당집 2층에서 그들은 멈추었다. 삼각형 모양의 붉은 깃발과 흰 깃발은 사라지고 없었다. 폐가였고 창문도 떼어져 있었다. 재호가 먼저 들어갔고 희철이 성우의 어깨를 끌어안고 들어갔다. 형석이 카네이션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안방의 벽지는 찢겨져 너덜너덜하고 곰팡이로 시커맸다. 성우가 들어가자마자 희철이 어깨동무를 풀었다. 형석이 밖을 내다보며 시작하지? 하고 희철이에게 눈짓을 했다. 순간 희철이 잽싸게 성우의 팔을 꺾어 아래로 쓰러뜨렸다. 성우는 몸부림을 쳤다. 재호가 천천히 다가가 성우의 바지를 벗겼다. 성우는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희철의 짓누르는 무게에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재호는 벌써 자신의 바지를 벗고 있었다. 형석이 망을 보며 말했다. 카네이션 냄새 좋네. 킁킁. 재호가 성우에게 달라붙었다. 희철도 자신의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빨리들 끝내라. 근데 이 새끼가 왜 이렇게 힘을 주냐? 야, 힘 풀어! 재호가 일이 잘 안 되자 애를 썼다. 성우는 망을 보고 서 있는 형석의 다리를 보았다. 형석은 담배를 피우며 카네이션을 흔들흔들거렸다. 나 좀 살려줘 라고 형석에게 말하고 싶었으나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성우는 윗주머니에 손을 넣어 접힌 칼을 꺼냈다. 엎드려 있어서 재호를 볼 수가 없었으나 있는 힘껏 몸을 틀었다. 뭐 하는 거야? 재호가 소리쳤다. 성우는 반쯤 돌린 상태로 재호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재호가 푹 힘없이 엎어졌다. 야, 괜찮아? 희철이 달려와 재호를 일으키려고 하였다. 성우는 벌거벗긴 채 칼을 쥐고 일어났다. 형석의 손에서 담배와 카네이션 바구니가 떨어졌다. 나한테 대들겠다. 형석이 물었다. 성우는 피하지 않고 덜덜 떨며 칼을 쥔 채 서 있었다. 성우의 손목에 재호의 피가 묻어 번득거렸다. 야, 이 새끼 죽었나 봐. 희철이 소리치며 재호를 내려놓았다. 야, 나 먼저 간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 희철이 폐가를 뛰쳐내려갔다. 형석은 죽어있는 재호를 보았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다. 형석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다. 형석은 성우를 노려보더니 휙 돌아서서 계단으로 내려갔다. 형석의 발에 차여
카네이션 바구니가 굴러떨어졌다. 성우는 칼을 버리고 바지를 입었다. 온몸에 땀이 나와 눈앞이 침침했다. 성우는 폐가를 나와 천천히 걸었다. 날은 헌했으나 아직 햇빛은 비치지 않았다. 성우는 파출소로 걸어가고 있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성우는 파출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경찰들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전혀 조약돌로 변하지 않았다. 차들, 지나가는 사람들, 나무도 있는 그대로 보였다. 성우는 미소를 지었다. 성우는 경찰에게 보일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바라보았다. 카네이션보다 더 붉어 보였다.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려고 하였다. 성우는 사탕통을 열어보고 수지가 울까봐 걱정이 되었다.